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퀀텀 컴퓨팅 소프트웨어 앤 시스템 랩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조교수 박성혜입니다. 네, 간단한 제 이력을 나타내었고, 저는 2025년 3월부터 아주대학교의 전자공학과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 연구 분야는 양자 컴퓨팅 소프트웨어 연구를 수행하고, 특별히 양자 컴퓨팅을 위한 디자인 오토메이션, 퀀텀 서킷 매핑, 퀀텀 컴퓨터 시스템, 또 폴트 톨러런트 퀀텀 컴퓨팅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측 하단에 있는 연구실 홈페이지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행하는 프로젝트와 수상 내역, 또 세미나, 논문 같은 자료들은 연구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네, 연구실 소개에 대한 간단한 아웃라인입니다. 먼저 양자 컴퓨팅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이라는 것은 2019년 구글 퀀텀 슈프리머시 시카모어 프로세서가 나온 이후로 큰 각광을 받고 있고요. 현재는 다양한 큐빅 기술을 사용해서 수백, 수천 큐빅 단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는 큐빗의 개발이 가장 중요한 영역인데요. 현재는 더블 익스포넨셜 레이트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수준의 양자 컴퓨터들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인텔부터 D-Wave까지 다양한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제작 회사들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양자 컴퓨팅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 학계뿐만이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어떻게 양자 컴퓨팅을 적용할지에 대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IBM 퀀텀 컴퓨터를 활용해서 벤츠에서 활용하는 연구들도 있었고, 국내 기업으로는 현대 모토에서 이온Q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여서 이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시도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자 컴퓨터는 무엇일까요? 양자 컴퓨터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양자 컴퓨터는 컴퓨팅 연산을 수행할 때 양자 역학 현상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컴퓨터는 고전 역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고전 컴퓨터라고 부르고요. 양자 컴퓨터는 양자 역학적 현상을 이용하게 됩니다. 사용되는 양자 역학 현상은 왼쪽 아래에 나타나 있습니다. 슈퍼포지션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디지털 컴퓨팅과는 달리 0과 1의 스테이트를 동시에 중첩된 상태로 나타낼 수 있게 되고요. 인탱글먼트라는 양자 역학 현상을 이용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큐빗 사이에도 얽힘 현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양자 역학 현상을 사용해서 큐빗은 왼쪽 아래 그림에 보이는 것 같이 클래식 비트와는 달리 0과 1의 스테이트를 동시에 표현하고 또 게이트 연산을 얽힘 현상을 통해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양자 컴퓨터는 특정 알고리즘에서 고전 컴퓨터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빠른 속도 향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는 양자 중첩을 이용했기 때문이고, 이러한 양자 컴퓨팅 연산의 장점으로 인해서 현재 양자 컴퓨팅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컴퓨팅 연산을 수행하는 회로에도 기존 디지털 컴퓨팅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이는 클래시컬 컴퓨터의 회로는 논리 회로 시간에 배우는 하프헤더를 나타낸 그림인데, 이런 비트 단위로서 게이트 연산을 수행하게 되고, 왼쪽에 보이는 인텔 CPU 코어와 같은 디지털 컴퓨터 프로세서를 만들게 됩니다.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양자 역학 현상을 이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각 비트 단위는 큐빗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양자 회로는 디지털 컴퓨터와는 다르게 회로가 다른 모양으로 써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각 큐빗은 수평선 라인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수평선 라인으로 각각의 게이트들, 실행하고자 하는 게이트들이 순서대로 왼쪽부터 오른쪽 순서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H 게이트라는 경우에는 X2라는 큐빗에 대해서
이 싱글 큐빗 게이트 연산을 수행하게 되고요. 두 번째 있는 게이트는 x1과 x2 사이에서 게이트 연산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순서대로 양자 회로에서 게이트 연산을 수행한 후 최종적으로 스테이트를 측정해서 그 결과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양자 컴퓨터는 2019년 구글에서 제안한 시카모어 프로세서, IBM 퀀텀에서 제안한 이글 프로세서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양자 컴퓨터의 개발에서는 이 양자 역학 현상을 표현하는 큐빗의 구현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큐빗은 퀀텀 컴퓨터의 빌딩 블록이 되고 이제 0과 1이라는 두 가지 스테이트뿐만이 아니라 이 사이에 있는 다양한 스테이트를 중첩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2레벨 시스템이지만 이 구 표면에 있는 다양한 스테이트들을 모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블락스피어라는 구 표면의 어떠한 점으로 큐빗의 스테이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큐빗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BM과 구글에서는 슈퍼컨덕팅이라는 기술을 이용하게 되고요. 이 외에도 트랩드 이온, 뉴트럴 아톰, 다이아몬드 MV 센터, 퀀텀 닷 등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퀀텀 소프트웨어 베이직입니다. 저는 양자 컴퓨팅에서 하드웨어 단이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퀀텀 스테이트와 큐빗입니다. 큐빗은 아까 말했다시피 기존 디지털 컴퓨터는 0과 1이라는 구분된 스테이트를 가지게 되는데 큐빗은 0과 1의 중첩된 스테이트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큐빗을 사용할 경우에는 0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스테이트를 표현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n개의 큐빗을 사용한다 라고 하면 2의 n승 스테이트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수학적으로는 브라켓 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양자 비트, 큐빗의 스테이트를 표현하게 되고요. 기하적으로는 블로우 스피어라는 구 표면의 점으로써 큐빗의 스테이트를 표현해 주게 됩니다. 기본적인 수식은 큐빗은 0과 1의 중첩된 스테이트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두 개의 베이시스 스테이트에 각각 스테이트에 얼마만큼 가까운지를 상수로 표현하게 되고요. 멀티 큐빗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스테이트들이 0번부터 n-1번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상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큐빗은 이제 스테이트 벡터라는 이제 1열 2의 n승계의 행만큼 가지는 벡터로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큐빗의 스테이트는 두 개의 베이시스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각각의 스테이트를 기준으로 상수값을 확인했을 때 0에 가깝다면 실제 측정을 한 이후에 0으로서 결과값을 표시하게 되고요. 1에 가까울 경우에는 각 큐빗의 스테이트를 관측했을 때 1이라고 스테이트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큐빗에 대해서 퀀텀 로직 게이트를 사용해서 각 큐빗의 스테이트를 바꾸어 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큐빗을 제어하기 위한 게이트들은 n×n 매트릭스로 써지게 됩니다. 만약 하나의 큐빗에 대해서 동작하는 게이트, 싱글 큐빗 게이트의 경우에는 2×2 매트릭스로 써지게 되고요. 하나의 큐빗 호리젠탈 라인에 대해서 네모 박스로 각 게이트의 연산을 나타내주게 됩니다. 오른쪽은 대표적인 2큐빗 게이트인 시낫 게이트 연산을 나타낸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검은색 동그라미가 컨트롤 큐빗으로 동작을 한다면 이 컨트롤 큐빗이 1일 때 타겟이 되는 큐빗의 난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큐빗 사이에서 게이트 동작을 하기 때문에 4×4 매트릭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그림은 간단하게
각각의 큐빗에 대해서 게이트 연산을 적용했을 때 수식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기하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예를 들어서 X 게이트의 경우에는 X축 기준으로 180도만큼 회전을 하는 연산을 하게 되고요. 수식적으로는 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0이었던 스테이트는 1로, 1이었던 스테이트는 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스테이트가 X축에서 180도만큼 회전하는 양상으로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싱글 큐빗 게이트의 예시는 H 게이트, 하다마드 게이트라는 것인데, 기존의 초기 스테이트로 우리가 0이라는 스테이트를 넣었다면 이 하다마드 게이트를 적용했을 때 루트 2분의 1 곱하기 111 마이너스 행렬이 각 큐빗의 스테이트에 곱해지게 됩니다. 이 연산을 곱하고 나면 0과 1에서 중첩된 스테이트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큐빗 게이트의 경우에는 아까 대표적인 시납 게이트가 있다라고 했고요. 기존 디지털 컴퓨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퀀텀 게이트는 n/n 유니터리 매트릭스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각 게이트에 적용되는 인풋이 게이트 적용 이후의 아웃풋과 동일한 숫자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기존 디지털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게이트의 경우에는 대부분 아웃풋이 인풋 개수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퀀텀 컴퓨터는 이러한 관점에서 퀀텀 게이트를 사용했을 때 스테이트 수가 줄어드는 것이 없으니 에너지 손실이 없고 또 이 게이트 연산 순서를 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리버서블 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퀀텀 서킷은 아까 말했다시피 각각의 큐빗과 각 큐빗의 순서대로 실행되는 게이트의 모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로의 경우에는 Q0부터 Q3까지는 4개의 큐빗을 나타내게 되고 C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컬 빗, 즉 디지털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0 또는 1의 값을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서 싱글 큐빗 게이트를 실행할 수가 있고요. 또 2큐빗 게이트, 아까 배웠던 CNAT에 대해서도 직접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이트 연산을 마친 이후에 메저먼트라는 동작을 수행하게 되면 각각의 큐빗에 대해서 0에 가까운지 1에 가까운지 관측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이러한 값을 이용해서 실제 컴퓨팅 연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페이지는 간단한 퀀텀 알고리즘에 대한 예시이고요. 퀀텀 알고리즘도 우리 디지털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퓨리에 트랜스폼을 퀀텀 도메인에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연산은 퀀텀 도메인에서 퓨리에 트랜스폼을 수행하는 단위이고요. 이러한 QFT라는 하나의 블락을 사용해서 조금 더 복잡한 페이지 이스티메이션이나 소인수 분해를 위한 쇼어 알고리즘 등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퀀텀 컴퓨터에서도 양자 알고리즘을 실제 양자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fully programmable 가능한 퀀텀 컴퓨터를 생성하게 되고요. 하이 레벨에서 내가 실행하고 싶은 퀀텀 알고리즘을 작성할 경우에 이 알고리즘이 컴파일레이션을 통과해서 실제 양자 컴퓨터에서 실행 가능한 양자 회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크게 이 양자 컴퓨터의 연산을 하이 레벨에 있는 부분은 소프트웨어 연산으로 로우 레벨에 있는 큐빗에 가까운 연산을 하드웨어로 보게 됩니다. 양자 컴퓨테이션 플로우를 이제 왼쪽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퀀텀 알고리즘, 어떤 소인수분해 연산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이 레벨에서 우리가 알고리즘 도식표를 작성할 수 있고요. 알고리즘 도식표를 작성한 것을 실제 양자 컴퓨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사용해서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딩이 됐다면 우리가 퀀텀 컴퓨터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조금 더 로우 레벨 퀀텀 어셈블리 랭귀지로 변환이 필요하고요. 이 퀀텀 어셈블리 랭귀지는 양자 컴퓨터가 받아들일 수 있는 퀀텀 서킷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서킷을 큐빗에 동작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컨트롤 박스를 통과해서 각 연산들의 타이밍이나 연산 종류들을 제어하게 되고요. 실제로 다양한 큐빗 기술에서 동작할 때 이 큐빗에 어떤 게이트 동작을 할지를 우리가 펄스를 쏴줌으로써 실제 양자 컴퓨터 회로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간단하게 IBM에서 제공하는 퀀텀 서킷 컴파일레이션 플로우를 나타내고요. 여기서 말하는 컴파일이라는 것은 하이 레벨에서 회로를 썼는데 양자 하드웨어에서 실행시킬 수 있도록 조금 더 로우 레벨로 쪼개면서 이 하드웨어에서 실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게이트 디컴포지션을 하고 매핑을 통해서 연결 제약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게이트 수를 줄이는 최적화 과정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간단한 퀀텀 소프트웨어 설명이고요. 이 챕터 3에서는 제가 이전에 연구했던 퀀텀 소프트웨어 연구를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퀀텀 소프트웨어 연구를 진행했고요. 퀀텀 컴퓨테이션 플로우를 봤을 때 유저 레벨에서는 알고리즘을 코딩하고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통과해서 서킷 레벨까지 작성을 하게 됩니다. 또 퀀텀 하드웨어 구현하는 입장에서는 각각의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큐빗 자체를 만들어야 되고 이 큐빗을 컨트롤하고 오퍼레이션 셋을 지정하고 컨트롤하는 단계까지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는 이 양자 컴퓨터 큐빗을 어떻게 생성할까에 집중되어 있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개발되어 있는 양자 컴퓨터를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툴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 소프트웨어 툴들이 개발되어야지만 리얼텀 퀀텀 슈프리머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저 레벨에서 이 하드웨어와 유저 사이에 갭을 줄여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양자 컴퓨팅이라는 것은 양자 역학 현상을 기반하기 때문에 기존 디지털 컴퓨팅과는 달리 특별한 양자 현상들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퀀텀 서킷의 복잡도 같은 경우에는 큐빗의 수가 n이라고 했을 때 그 복잡도는 2의 n승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컴퓨팅과는 달리 회로가 리버서블하다는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퀀텀 컴퓨팅만의 특성을 고려해서 양자 알고리즘을 하드웨어에서 실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양자 소프트웨어 연구에는 크게 4가지 연구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양자 컴퓨팅을 위한 디자인 오토메이션 설계 자동화 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레벨에서는 양자 회로 매핑, 옵티마이제이션, 시뮬레이션 등이 있고요. 저는 이 퀀텀 CAD 연구에 집중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퀀텀 컴퓨팅을 이용해서 효율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한 퀀텀 for 머신 러닝이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퀀텀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CAD 알고리즘을 가속화하는 연구, 또 딥러닝을 사용해서 퀀텀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학위 과정 동안 이 첫 번째 CAD for 퀀텀에 집중을 했지만 아주대학교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연구들을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연구 토픽은 퀀텀 컴퓨팅을 위한 CAD 연구로 퀀텀 서킷 매핑에 관한 연구입니다. 네, 양자 컴퓨팅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양자 회로가 어떻게 써지는지, 각각의 큐빗이 어떤지, 게이트는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를 이해한다면 실제로 양자 컴퓨팅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가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퀀텀 서킷 매핑은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서킷이 왼쪽에 나타나 있고 실제 양자 하드웨어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타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오른쪽 하드웨어를 봤을 때는 4개의 큐빗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큐빗은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토폴로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 예제에서 시낫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상에서 이 게이트를 이루는 회로가 연결된 경우에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예제에서 Q0, 스몰 Q0를 하드웨어의 라지 Q0로, 스몰 Q1을 하드웨어의 라지 Q1으로 순서대로 우리가 매핑을 해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첫 번째 CNOT 게이트의 경우에는 Q1과 Q2가 하드웨어 상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게이트의 경우에는 Q0와 Q2가 하드웨어 상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게이트는 하드웨어 상에서 실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동작하고 싶은 회로가 하드웨어 상에서 실행되지 않을 때 회로 매핑 또는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회로를 수정하게 됩니다. 이 회로 수정 작업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스왑 게이트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스왑 게이트를 추가한다면 하드웨어는 이미 고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큐빗의 배치를 바꿀 순 없지만 하드웨어 상에서 매핑된 회로 큐빗의 위치를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Q0와 Q1을 스왑을 한다라고 한다면 기존에는 두 번째 게이트를 실행할 수 없었지만 이 모디파이드 된 퀀텀 서킷에서는 두 번째 게이트가 실행됩니다. 이렇게 회로를 하드웨어 제약 조건을 고려해서 실제로 실행이 되도록 수정하는 작업을 우리가 서킷 매핑이라고 부르고,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이 예제에서 추가한 스왑 게이트는 실제로 CNOT 게이트 3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왑을 사용할지, 이 예제에서는 Q0, Q1 스왑도 할 수 있지만 Q1, Q2의 스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이트를 추가해서 사용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회로 오버헤드를 줄이면서 변환할 수 있는지가 퀀텀 컴파일 문제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타겟이 되는 하드웨어를 다양하게 고려를 한다면 퀀텀 컴파일 문제는 동일하지만 필요한 알고리즘이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기존의 다양한 퀀텀 컴파일 매핑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간단하게 퀀텀 서킷 매핑은 두 가지 스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의 예제에서 본 것처럼 회로 큐빗을 하드웨어 큐빗의 어떤 위치에 매핑할지가 이니셜 매핑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니셜 매핑을 사용할지에 따라서 하드웨어 제약 조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이니셜 매핑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스텝은 메인 매핑으로 실제로 회로를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시간 순서대로 실행을 시킬 때 만약 게이트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게이트 등을 사용해서 연결성 제약 같은 하드웨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타겟이 되는 다양한 양자 하드웨어를 사용함으로써 기본적으로 2스텝의 서킷 매핑 메소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고려한 하드웨어는 총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현재 단계에서는 우리가 노이즈가 있는 중간 규모의 퀀텀 컴퓨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말 그대로 큐빗 자체가 오류에 취약하다라는 단점이 있고 이 큐빗의 규모 자체도 크지 않는 중간 규모, 수백 큐빗이라는 규모를 가지게 됩니다. 이 예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각각의 큐빗은 인근에 있는 큐빗끼리만 연결성을 가지고 모든 큐빗끼리 연결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리미티드 커넥티비티, 연결성에 제약이 있는 점을 고려해서 새로운 큐빗 매핑을 만드는 연구를 진행했고요. 중간 단계에서는 이 노이즈 문제는 해결할 수 없지만 모든 큐빗을 컨트롤할 때 다양한 주파수 라인을 쓰면서 좀 더 확장성을 높이겠다라는 하드웨어가 제안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 번째 하드웨어를 고려했을 때는 우리가 연결의 제약성을 고려할 뿐만이 아니라 어떤 게이트셋을 사용하는지 또는 각각의 큐빗이 어떤 주파수 조건으로 컨트롤이 되는지까지 함께 고려해야 됐습니다. 또 세 번째 하드웨어로는 미래의 양자 하드웨어 단계입니다.
폴트 톨러런트 양자 컴퓨팅이라고 해서 노이즈 문제를 해결했고요. 큐빗의 스케일이 매우 커져서 조금 더 효율적인 양자 알고리즘 등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FTQC 하드웨어의 경우에는 우리가 연결 제약성을 고려할 필요는 없었지만 새로운 브레이딩 패스의 간섭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습니다. 네, 각각의 연구에 대해서는 연구실 홈페이지에 논문 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니스크 컴퓨터는 노이즈가 있는 중간 규모의 양자 하드웨어를 타겟으로 했고요. 이니셜 매핑과 메인 매핑 두 가지 스텝에서 이 니스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간단하게 컨셉만 언급하자면 이니셜 매핑 스텝에서는 우리가 회로를 하드웨어 상에서 정확하게 매핑할 수 있다면 연결성 제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가 그래프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서 양자 회로를 먼저 그래프의 모양으로 변환한 뒤 최대한 하드웨어에 동일하도록 매치시키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 스텝에서 메인 매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추가 게이트를 선택해서 실제 연결 제약 문제를 해결할지 고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메인 매핑 스텝에서는 스왑 게이트와 브릿지 게이트라는 것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브릿지 게이트의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2인 시낫 게이트를 물리적 거리가 1인 시낫 게이트 4개로 분해해서 사용하는 것이라서 스왑과 같이 이제 회로 큐빗과 하드웨어 큐빗 사이에 매핑이 바뀌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최적의 스왑 게이트를 제한하는 코스트를 통해서 최적의 스왑 게이트를 결정한 후 만약 브릿지 게이트 사용이 더 낫다고 할 경우에는 브릿지 게이트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스왑 게이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타겟 하드웨어의 경우에는 연결 제약뿐이 아니라 사용하게 되는 게이트 셋 그리고 주파수 제약 조건까지 함께 고려를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제약 조건은 같은 색깔로 표시된 큐빗이 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제어가 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총 17개의 큐빗이 들어있고 3개의 주파수를 사용해서 각 큐빗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파수 조약 조건을 고려했을 때 싱글 큐빗 게이트과 투 큐빗 게이트 모두에 대해서 이제 실행할 때 제약 조건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투스텝 큐빗 매핑을 제안했습니다. 비슷하게 이니셜 매핑 방식에서 그래프 매칭을 사용해서 연결 제약 조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맞추었고 또 주파수 매칭까지 함께 진행해서 더 최적의 이니셜 매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메인 매핑에서는 무브 게이트까지 함께 이용을 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게이트 셋을 정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각 게이트의 듀레이션 뿐만이 아니라 프리퀀시, 주파수 조건을 기준으로 동적으로 스케줄링을 하면서 양자 회로 실행할 때 메인 매핑 단계에서 병렬성을 함께 늘리고 추가되는 게이트 수는 줄이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연구는 FTQC, 미래의 양자 컴퓨팅을 위한 큐빗 매핑이고 이 FTQC는 다수의 큐빗을 인코딩해서 하나의 오류가 없는 큐빗으로 인코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다수의 큐빗으로 이루어진 집합을 가지고 하나의 오류가 없는 하드웨어 큐빗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하드웨어 상에서 양자 회로를 실행시킨다라고 했을 때 동일하게 이니셜 매핑을 통해서 회로 큐빗을 하드웨어 큐빗 위에 매치시켜야 됩니다. 이때 이 FTQC는 실제 큐빗이 물리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코딩된 하드웨어 큐빗을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개의 큐빗 간의 거리가 멀더라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단 한 가지 제약 조건은 2큐빗 게이트이 두 큐빗 간의 어떠한 브레이딩이라는 패스로 연산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 내에서 패스가 겹칠 경우에는 두 개의 게이트를 실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이 브레이딩 연산의 패스를 겹치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게이트
경로를 찾는 조건을 메인 매핑 과정에서 실행하게 됐습니다. 네, 이니셜 플레이스먼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그래프 매칭을 사용하는데 큐빗의 스케일이 커지니 최대한 확장성을 높이는 그래프 매칭을 새롭게 제안했고요. 또 이 FTQC 하드웨어의 경우에는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큐빗 게이트 연결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시간 복잡도가 그래도 높은 그래프 매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패턴 매칭을 사용해서 미리 정의된 패턴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해서 초기 매핑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라우팅 단계에서는 게이트를 순서대로 실행하면서 초큐빗 게이트의 실행을 위한 패스를 찾는 과정이고 이 퀀텀 서킷 게이트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실행되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게이트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대한 게이트 실행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게이트 오더링 작업을 먼저 실행한 뒤 브레이딩 패스 파인딩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큐빗 매핑 연구를 진행했고 각각의 연구를 봤을 때 게이트 수와 서킷 뎁스, 서킷 레이턴시와 같은 회로에 들어가는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었고 스피드 관점에서도 기존 연구들보다 수십 배 이상 빠르게 우리가 만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퀀텀 컴퓨팅 for 머신 러닝입니다. 퀀텀 머신 러닝 연구는 제가 일저자로 진행한 연구가 아니라 자세한 내용은 논문에 있는 정보들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머신러닝이라는 트레이닝 루프가 주어져 있을 때 이 트레이닝 되는 부분을 퀀텀 서킷으로 치환해준 연구가 퀀텀 머신러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퀀텀 서킷 같은 경우에도 특정 파라미터로 우리가 회로의 연산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것들을 파라미터라이즈드 퀀텀 서킷으로 바꾼 후 이 파라미터 자체를 학습시켜서 더 최적화된 머신러닝 연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퀀텀 머신러닝에 관한 연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기존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OS가 이 머신러닝의 빠른 발달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퀀텀 컴퓨팅을 가지고 머신러닝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시도입니다. 이 QML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팅이 제공할 수 있는 두 가지 어드밴티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퀀텀 컴퓨터를 사용했을 때는 n큐빗을 사용해서 2의 n 스테이트를 표현할 수 있었는데 반대로 생각하자면 2n n승 곱하기 2의 n승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할 때 n큐빗만 가지고 연산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리소스를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고요. 퀀텀 패러럴리즘, 모든 스테이트를 한 번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활용한다면 또 스피드업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퀀텀 머신러닝의 장점을 이용해서 기존 combinatorial optimization 프로블럼을 푸는 최고의 방식이 뉴럴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이었다라고 하면 이 네트워크를 퀀텀 뉴럴 네트워크로 치환해서 QOR이라는 퍼포먼스 매트릭을 향상시키고 파라미터 수를 줄이는 연구도 있었고요. 또 퀀텀 레이턴트 겐이라는 것을 새롭게 제안해서 이미지 생성을 하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연구는 제 연구실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제 이름을 구글 스칼라에 검색해서 논문 리스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퓨처 리서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제가 퀀텀 소프트웨어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 서킷 레벨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는 큐빗의 발전은 수백 큐빗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면 제가 퀀텀 서킷 매핑에서 이용한 벤치마크는 수천 큐빗까지도 포함하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 단위에서는 이 서킷 레벨의 연구와 큐빅 레벨의 연구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주대학교에서는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사이의 갭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양자 컴퓨팅을 위한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컴퓨터 시스템에는 컨트롤 프로세서가 연구를 할 수도 있겠고요. 큐빅 리소스 매니지먼트, 퀀텀 프로세스 스케줄링, 에러 커렉션 같은 연구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구 방향으로는 우선 퀀텀 서킷 매핑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퀀텀 서킷 매핑은 이니셜 매핑과 메인 매핑이라는 두 가지 기본 스텝을 가지고 어떤 하드웨어에 적용할지에 따라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 또 접근하기 쉬운 연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퀀텀 서킷 매핑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알고리즘이 하드웨어에서 실행되어야지만 연산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의 갭을 줄여주는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타겟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퀀텀 서킷 매핑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고, 두 번째로는 양자 운영 체제를 디자인하려고 합니다. 이 양자 운영 체제에서는 퀀텀 서킷을 실제 하드웨어에서 인식할 수 있는 퀀텀 중간 표현을 생성하는 컴파일러를 개발할 수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양자 연산이 실제 QPU에서 어떤 프로세스로 스케줄링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퀀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 중간 레벨에서 코옵티마이제이션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효율적인 양자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QCSS 랩의 목표입니다. 현재 다양한 연구 주제들을 이제 계속해서 제안하고 있고, 현재는 두 가지 연구 리서치를 펀딩 받아서 멀티 QPU라는 시스템의 퀀텀 오퍼레이션 시스템과 옵티마이제이션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 주제가 있고, 또 다음 퀀텀 하드웨어를 위한 새로운 큐빅 매핑 방법을 개발하는 연구 주제도 현재 펀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